한지혜의 세상은 이중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녀는 유명 셰프이자 재계의 거물인 아버지의 딸이었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다. 현재 그녀는 김태현이라는 남자와 결혼해 김 회장으로 불리는 시어머니, 박민서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전업주부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진짜 신분은 세계적인 요식업체 마스터 키친의 비밀 CEO였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시어머니의 본심을 시험하고 있었다. 지혜야, 이 음식은 또 뭐야? 우리 집안 체면에 이런 음식을 내놓을 순 없어. 시어머니 민서의 차가운 목소리가 저택의 넓은 주방에 울려 퍼졌다. 지혜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은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셰프보다 능숙했지만 그녀는 일부러 덤벙거리는 척했다. 그녀는 민서의 태도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서의 마음이 과연 돈과 명예에만 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줄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혜를 여전히 무시했다. 저런 애는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태연이 너 때문에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지혜의 남편 김태연은 착하고 순수했다. 그는 지혜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약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갈등했지만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했다. 지혜는 그런 태연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태연이 언젠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강한 남자가 되기를 바랐다. 그녀의 유일한 보물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반지에 있었다. 반지의 안쪽에는 그녀의 회사 로고가 새겨져 있었고 그녀는 그 반지를 항상 소중하게 간직했다. 그녀의 진짜 정체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녀는 그 반지를 보며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어느 날, 지혜는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저택에 새로운 젊은 가사 도우미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가사 도우미의 발목은 심하게 삐었고 그녀는 통증에 눈물을 흘렸다. 지혜는 민서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녀에게 달려갔다. 괜찮아요. 제가 병원에 데려다 드릴게요. 지혜는 가사 도우미의 짐을 대신 들어주고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다. 지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만두고 돌아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하지만 지혜는 민서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가사 도우미의 치료를 돕고 그녀를 병원에 데려다 준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행동은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따뜻함과 인간적인 정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지혜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는 민서의 차가운 태도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서의 탐욕과 유진의 가식을 모두 확인했고 이제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가면을 벗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지혜는 시어머니, 박민서의 차가운 눈빛과 형님 정유진의 가식적인 웃음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 김태연이 퇴근하기 전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다. 그때 유진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주방으로 들어왔다. 어머, 지혜씨,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오늘 어머님 친구분들이 오시는 날인데 당신이 이렇게 냄새 풍기면 어떡해. 유진은 지혜를 무시하며 자신에게는 없는 가사 도우미를 부르라는 듯한 비아냥거림으로 그녀를 조롱했다. 지혜는 유진의 말에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유진의 가식이 이제는 한계에 달했음을 직감했다. 그날 저녁, 박민서는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그녀는 지혜에게 일부러 낡고 촌스러운 옷을 입으라고 지시했고 그녀를 손님들에게 철없는 막내 며느리라고 소개하며 깎아내렸다. 파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지혜를 가사 도우미처럼 대했고 지혜는
그런 그들의 시선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지혜야, 거기 서 있지 말고 저기 가서 손님들 커피라도 좀 타와. 민서의 명령에 지혜는 커피를 타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다. 그때 유진이 일부러 지혜의 앞을 가로막았다. 유진의 손에는 값비싼 와인잔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지혜가 지나가려 하자 갑자기 발을 헛디뎠다. 쨍그랑간 하는 소리와 함께 와인잔은 바닥에 떨어졌고 붉은 와인은 민서가 아끼는 명품 드레스에 쏟아졌다. 어머, 지혜씨, 일부러 그런 거예요. 당신 때문에 어머님 드레스가 망가졌잖아. 유진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민서는 유진의 말만 믿고 지혜에게 다가와 그녀의 뺨을 세게 때렸다. 지혜의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고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런 무례한 년 감히 내 드레스에 와인을 쏟아 너 같은 애는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민서의 폭언에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를 폭발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님, 제가 드레스에 와인을 쏟은 게 아니라 당신의 며느리가 일부러 쏟은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진실을 외면하고 계십니다. 지혜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서는 당황했다. 유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님들은 술렁거렸다. 지혜는 그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가방에서 자신의 정체를 증명하는 명함과 서류들을 꺼냈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당신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CEO이자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사업 파트너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돈과 명예를 모두 잃게 될 겁니다. 지혜는 민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행동은 민서와 유진의 탐욕과 가식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그녀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서막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차가운 가면을 벗어던지고 세상 밖으로 나섰다. 한지혜의 폭탄 선언에 박민서와 정유진은 말문이 막혔다. 민서는 지혜의 말이 그저 분노에 찬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유진은 지혜의 눈빛에서 섬뜩한 진실을 읽어냈다. 그들은 지혜가 던진 명함을 힐끔 보았지만 지혜가 떠나자마자 명함을 바닥에 내던졌다. 어머니, 저런 애가 뭐라고 짓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바탕 소동 일으키고 싶어서 그러는 거겠죠. 유진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다. 지혜의 말은 그녀의 자존심을 긁었고 그녀는 지혜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다음 날, 민서는 유진과 함께 중요한 사업 미팅에 참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계약이었다. 그들의 상대는 바로 그들이 만난 적 없는 신비의 한 회장이었다. 미팅 장소로 들어선 민서와 유진은 그곳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테이블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한지혜였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에 어제 파티장과는 전혀 다른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옆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고용했던 비서가 서 있었고 그녀의 손목에는 낡은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어머님, 형님, 오랜만이에요. 여기서는 한지혜 CEO라고 불러주셔야 해요. 지혜의 말에 민서와 유진은 말문이 막혔다. 그들은 지혜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신비의 한 회장이었다. 민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유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한 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민서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다. 어머니,
저는 당신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저의 재력과 능력을 보고 저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진심으로 저를 가족으로 생각할지를요. 하지만 당신은 오직 돈과 명예만을 쫓았어요. 지혜의 단호한 말에 민서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혜에게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지만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지혜는 비서에게 계약서를 건넸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당신의 회사와 저희 회사는 더 이상 협력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저의 진심을 외면했고 저는 당신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냉정하게 계약을 파기했다. 그녀는 민서와 유진의 얼굴에 드러난 절망감을 보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탐욕이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니, 제가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당신의 회사를 살리고 싶다면 당신의 가식과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들, 김태연에게 모든 것을 맡기세요. 그가 당신의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지혜는 민서와 유진에게 마지막 조언을 남기고 미팅 장소를 떠났다. 그녀의 뒷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나약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의 뒷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그녀의 힘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끝났다. 한지혜와의 미팅 이후 박민서와 정유진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다. 지혜가 계약을 파기하면서 그들의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고 그들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민서는 지혜의 조언대로 아들 김태연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유약한 태연은 회사를 살릴 능력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기대와 아내의 실망 사이에서 괴로워할 뿐이었다. 어머니,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지혜는 왜 저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거죠? 태연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민서는 화를 냈다. 내가 한지혜 같은 애한테 놀아난 거야. 네가 쓸모없어서 네 아내가 널 무시한 거라고. 민서의 말에 태연은 더욱 절망했다. 그는 지혜가 자신에게 진실을 숨겼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고 동시에 그녀를 이해하지 못한 스스로에게 분노했다. 한편 지혜는 자신의 진짜 삶으로 돌아와 바쁘게 지냈다. 그녀는 며느리의 가면을 벗고 한 회장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태연에 대한 미련과 함께 민서와 유진에 대한 연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민서와 유진은 지혜의 기대와는 달랐다. 그들은 지혜에게 복수하기 위해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지혜가 참석하는 자선 경매에 참석하기로 했다. 경매에는 지혜의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투자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민서와 유진은 그곳에서 지혜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회사를 망가뜨릴 계획이었다. 자선 경매 당일, 지혜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경매장에 나타났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로 했다. 그때 민서와 유진이 경매장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지혜를 보자마자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민서는 지혜에게 다가가 비아냥거렸다. 한 회장님, 이렇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혹시 저희 회사 살려주시려고 오신 건 아니겠죠? 지혜는 민서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저는 오늘 당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보러 왔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식과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것을 보러 왔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때 경매가 시작되었다. 경매의 하이라이트는 지혜의 회사 로고가 새겨진 낡은 반지에 대한 경매였다. 그 반지는 지혜의 아버지의 유품이었고 그녀의 회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지혜는 그 반지를 낙찰받기 위해 높은 가격을 불렀다. 하지만 그때 민서가 더 높은 가격을 불렀다.
그녀는 지혜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 반지를 빼앗으려 했다. 지혜는 민서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에게 경고했다. 어머님, 그 반지는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 반지는 당신이 평생을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저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지혜의 단호한 말에 민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자존심이 그녀를 막지 못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가격을 올렸다. 그때 태연이 경매장으로 들어섰다. 그는 민서의 행동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당신 때문에 지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르세요. 당신은 당신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태연의 절규에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그녀는 지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지혜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지혜는 민서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경매에서 낙찰받은 반지를 민서에게 건네며 말했다. 어머님, 이 반지는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반지는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돈과 명예를 모두 되찾아 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반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반지의 진짜 주인은 당신의 아들 김태현입니다. 지혜는 태연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들을 떠났다. 그녀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고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지혜의 폭탄 선언 이후 박민서와 정유진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 지혜가 계약을 파기하면서 그들의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고 민서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태연은 어머니의 무능함과 아내의 배신감 사이에서 괴로워했지만 지혜의 진실을 믿고 싶었다. 그는 어머니의 편에서 지혜를 비난하는 대신 지혜의 조언대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유약한 태연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민서와 유진은 이 모든 불행이 지혜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녀에게 복수할 마지막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들은 지혜가 참석하는 자선 경매에 참석하기로 했다. 경매에는 지혜의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투자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민서와 유진은 그곳에서 지혜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회사를 망가뜨릴 계획이었다. 자선 경매 당일, 지혜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경매장에 나타났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당당한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로 했다. 그때 민서와 유진이 경매장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지혜를 보자마자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민서는 지혜에게 다가가 비아냥거렸다. 한 회장님, 이렇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혹시 저희 회사 살려주시려고 오신 건 아니겠죠? 지혜는 민서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저는 오늘 당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보러 왔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식과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것을 보러 왔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때 경매가 시작되었다. 경매의 하이라이트는 지혜의 회사 로고가 새겨진 낡은 반지에 대한 경매였다. 그 반지는 지혜의 아버지의 유품이었고 그녀의 회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지혜는 그 반지를 낙찰받기 위해 높은 가격을 불렀다. 하지만 그때 민서가 더 높은 가격을 불렀다. 그녀는 지혜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 반지를 빼앗으려 했다. 지혜는 민서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에게 경고했다. 어머님, 그 반지는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 반지는 당신이 평생을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저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지혜의 단호한 말에 민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자존심이 그녀를 막지 못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가격을 올렸다. 그때 태연이 경매장으로 들어섰다. 그는 민서의 행동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당신 때문에 지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르세요. 당신은 당신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태연의 절규에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그녀는 지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지혜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지혜는 민서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경매에서 낙찰받은 반지를 민서에게 건네며 말했다. 어머님, 이 반지는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반지는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돈과 명예를 모두 되찾아 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반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반지의 진짜 주인은 당신의 아들, 김태연입니다. 지혜는 태연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들을 떠났다. 그녀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고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지혜의 폭로와 태연의 진심 어린 외침은 박민서와 정유진에게 치명타를 입혔다. 경매장에서의 추악한 모습은 모든 언론에 보도되었고 그들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들은 지혜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반지를 갖게 되었지만 그 반지는 그들에게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다. 반지는 태연의 손에 들어갔고 그는 그 반지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민서의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고 모든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다. 그녀는 지혜가 떠난 후에야 그녀의 진짜 가치를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태연을 무시했고 돈만을 쫓다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유진 또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추악한 행동에 실망해 그녀와의 관계를 끊었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남게 되었다. 한편 태연은 지혜에게 받은 반지를 들고 혼자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유약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며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고 지혜의 진심을 외면했다. 그는 지혜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그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혜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혜는 태연에게 더 이상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태연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고 이제는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바랐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삶으로 돌아와 바쁘게 지냈다. 그녀는 며느리의 가면을 벗고 한 회장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를 더욱 성장시켰고 그녀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은 모두에게 인정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이루었다. 며칠 뒤 태현은 지혜의 회사를 찾아왔다. 그는 지혜의 비서에게 지혜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지혜는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그는 지혜의 사무실 앞에서 하염없이 그녀를 기다렸다. 그때 지혜가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태연을 보았지만 그의 옆을 그냥 지나치려 했다. 지혜야, 나 좀 봐줘. 태연의 절박한 목소리에 지혜는 멈춰섰다. 그녀는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태연 씨, 제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할게요. 당신의 회사를 살리고 싶다면 당신의 힘으로 회사를 살리세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면 당신의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지혜의 말에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지혜의 조언대로 자신의 힘으로 회사를 살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혜에게 받은 반지를 보며 말했다. 지혜야, 이 반지는 내가 너에게 받은 마지막 선물이야. 이 반지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야. 언젠가 내가 다시 이 반지를 너에게 줄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때는 꼭 받아줘. 태현은 지혜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유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회사를 살리고 지혜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강한 남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한지혜의 삶은 한 폭의 그림처럼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 회장으로서 자신의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녀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은 모두에게 인정받았고, 그녀의 이름은 성공적인 여성 사업가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한지혜 그 자체였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았지만 그녀의 삶은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고 그녀의 삶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며느리로 살았던 경험을 통해 세상에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여성의 꿈이라는 이름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여성들에게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녀는 직접 재단의 운영에 참여하며 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꿈을 꿀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었다. 그녀의 도움 덕분에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되찾고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한편 김태현은 지혜의 조언대로 자신의 힘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는 더 이상 유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지혜에게 받은 반지를 보며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강한 남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자신의 힘으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의 어머니 박민서와 아내 정유진은 그의 성공을 보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 그들은 지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지혜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한지혜가 자신이 지은 건물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무실에서 펼쳐졌다. 그녀는 낡은 반지를 손에 든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그녀가 지은 여성의 꿈, 재단의 건물이 빛나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그녀에게 서류를 건넸다. 회장님, 김태현 씨가 보내신 서류입니다. 서류에는 태연이 자신의 회사 지분 일부를 그녀의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서류의 마지막에는 태연의 진심이 담긴 편지가 있었다. 지혜야, 너에게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용서를 구하는 대신 너의 삶을 응원하고 싶다. 이 작은 기부가 너의 큰 뜻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꼭 웃으며 만나자. 지혜는 태연의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 반지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의 굴레를 상징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힘과 성공, 그리고 그녀가 스스로 개척한 찬란한 미래를 상징했다. 그녀의 삶은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한편의 위대한 이야기가 되었다. 야, 저왜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